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과학책 76쪽과 77쪽, 실험관찰 35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미리 책을 준비하여 수업을 준비해 주시고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학습하세요. 4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두 번째 시간으로 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보이는 이 뿌리가 어떤 식물의 뿌리인지 알고 있나요? 네, 뿌리 주변으로 아마 익숙한 식물이 보이는데요. 수업 뒤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뿌리를 직접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시 사진으로 확인을 같이 했었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마 마트에 갔을 때 채소 코너를 가보면 대파라든지 양파 혹은 당근, 고구마 같은 뿌리를 본 적이 있을 거고요.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친구들은 화분을 분갈이를 할 때 혹은 새로운 식물을 화분에 심을 때 뿌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주변의 나무들을 관찰했을 때 캠핑을 가서 숲에 갔을 때 혹시 뿌리가 땅 밖으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태풍이 불 때 뉴스를 보면 나무가 쓰러져서 나무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흔히 우리 주변에 혹은 학교에 숲에 안이 나 있는 이 잡초나 풀들을 직접 뽑아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식물의 뿌리들은 어떤 모양들이었나요? 뿌리들의 크기 혹은 모양, 그리고 이 뿌리들은 어떤 역할을 할지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땅속에 있어 잘 볼 수 없고 혹은 무심코 지나갔던 식물의 뿌리의 모습을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의 학습 순서는 먼저 선생님과 뿌리의 생김새를 한번 관찰해 보고요. 그 다음 뿌리가 물을 흡수한다고 하는데 이 뿌리의 흡수 기능을 직접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고추나 무 혹은 대파 같은 채소들을 많이 먹어 보았죠. 채소들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물들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아니면 직접 이 식물들을 심거나 캐본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이 봄에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 놓은 텃밭에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뿌리의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텃밭에서 고추와 열무를 뽑는 것을 잘 보았나요? 근데 생각보다 고추와 열무를 땅 속에서 꺼내는 것이 조금 힘들어 보이진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뿌리 때문인데요. 뿌리는 땅 속으로 뻗어서 식물을 넘어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땅 속에서 꺼내는데 조금 힘이 들었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식물의 뿌리의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방금 뽑아온 고추 모종의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흙을 다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뿌리 곳곳에 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가운데 비교적 굵은 뿌리 하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여러 가지 가지처럼 뻗어나간 뿌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고추가 조금 더 자라면 이 가운데 뿌리가 좀 더 굵어지고 길게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교과서 76쪽의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조금 전에 고추와는 조금 다르게 가운데 특별히 중심이 되는 뿌리가 보이지 않고 줄기 아래쪽에 거의 비슷한 굵기의 뿌리들이 아래쪽으로 수염처럼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두 식물이 서로 다른 뿌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생님이 어린 열무를 텃밭에서 이렇게 뽑았는데요. 네, 앞에 보았던 두 개의 식물과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죠. 열무와 같이 뿌리는 저장 기능이 있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여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았던 무나 고구마 같은 식물들은 뿌리에 이렇게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요. 아마 이 열무도 조금 더 자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열무의 모양처럼 이 뿌리 부분이 조금 더 굵고 길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식물의 뿌리를 관찰을 해 보았는데요. 뿌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뿌리에 나 있는 뿌리털이란 게 있습니다. 이 뿌리털은 물과 닿는 면적을 넓게 해주어서 물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실험으로는 뿌리의 흡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텃밭에서 뽑아온 식물들의 뿌리를 잘 관찰해 보았나요? 식물들의 뿌리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뿌리의 생김새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식물들은 뿌리의 표피세포로 물을 흡수를 합니다. 눈으로 관찰하였을 때 직접 보기는 어려운데요. 여기 뿌리털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더 잘 흡수하게 해준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뿌리의 이 흡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의 흡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7쪽에는 양파를 가지고 뿌리의 흡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양파를 가지고 충분히 실험이 가능한데요. 주의할 점이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에는 약 열흘 전에 말라있는 뿌리를 자르고 물에 담가서 새 뿌리가 자란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양파 대신에
이 대파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대파 2개가 필요하고요. 대파 모양에 맞게 양파는 피코로 실험을 했지만 선생님은 이 시험관을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뿌리를 자를 가위가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대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뿌리의 흡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뿌리의 유무 이외에는 다른 조건들을 모두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뿌리를 한번 조심스럽게 잘라 볼까요? 네, 뿌리를 자를 때는 뿌리와 줄기가 연결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는 것처럼 뿌리 부분이 완전히 잘려져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2개의 시험관에 이 대파를 넣고 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2개의 시험관을 준비했고요. 자, 먼저 뿌리를 자른 대파를 넣고 다른 하나는 뿌리를 자르지 않은 같은 양의 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험관의 물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100ml 시험관에 약 70ml의 물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제 이 시험관을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한 2-3일 가량 놓아둔 다음에 물이 줄어든 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볼까요? 어느 시험관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들까요? 네, 실험 관찰 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비커 대신 시험관에다가 실험을 해 보았죠. 2개의 시험관의 물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에 두었던 뿌리를 제거한 대파와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대파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멀리서 언뜻 살펴보아도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쪽의 대파의 물은 70ml에서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던 쪽의 대파의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제거한 쪽의 물의 양은 약 70ml로 관찰할 수 있고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쪽의 물은 약 10ml가량이 줄어서 60ml 정도가 남아있네요. 원래 70ml의 물을 넣어 두었으니까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쪽의 실린더 쪽만 약 10ml의 물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실험 결과 영상을 잘 보았습니까? 영상을 돌려서 실험 결과 부분을 한 번 더 관찰해 보고 두 시험관에 든 물의 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결과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실험 관찰에 기록한 뒤에
선생님과 함께 결과를 비교해 봅시다. 네, 뿌리를 자르지 않은 쪽 시험관의 물이 더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이 대파 뿌리를 제거한 것과 대파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시험관이 약 10ml의 물의 변화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시험관에서 줄어든 물의 양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생각해 봅시다. 네, 뿌리를 자르지 않은 대파는 물을 흡수했지만 뿌리를 자른 대파는 물을 거의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좀 더 오랜 시간 관찰을 해보면 뿌리를 자른 쪽의 시험관에서도 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뿌리가 잘린 부분으로도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있는 경우에 물과 닿는 면적이 넓어서 훨씬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실험으로 알게 된 뿌리의 기능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뿌리에 뿌리털이 있어서 물을 더 잘 흡수한다고 했었죠. 그 밖에 식물의 뿌리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뿌리의 기능을 또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텃밭에서 심은 식물을 뽑을 때 힘들었던 게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 식물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뿌리 덕분이에요. 그 다음 고구마나 당근처럼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기도 한답니다. 영상이 끝나면 퀴즈 링크를 통해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과학 시간이었나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줄기의 생김새에 의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